번째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랑카 아시나요? 네. 사장님 나빠요 했던 블랑카 아시나요? 네, 오늘 여자 블랑카를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리랑카에서 온 여자 블랑카입니다. 별로 웃기지 않군요. 연습을 했는데 웃기지 않아도 계속합니다. 저 여기 나온 이유 있어요. 선생님 소개하러 왔어요. 선생님 예뻐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주세요. 네, 묘신아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 번 나오셨는데요. 네,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 선생님이시라고. 네, 너무 친절한 선생님이실 것 같으세요. 네, 시작하기 앞서서 뱃속에 예쁜 아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들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까 그 받으신 그 영양제 많이 드셔서 우리 이혜리 씨 같이 키 크고 멋진 자녀를 낳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얘기는 아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 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그럼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신아입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국어 교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임신 8개월이 된 예비 엄마이기도 합니다. 작년 4월에 톡소다 무대에 처음 섰었고요. 오늘이 두 번째 무대입니다. 그때 아빠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역시 아빠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빠는 재작년에 온몸이 노래지는 황다 증상으로 병원에 가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가 알게 된 것이 담도 암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로부터 2달 반 만에 짧은 시간 안에 하늘나라로 가셨거든요. 근데 병원에서도 아빠는 더 이상 어떤 치료가 불가능하다 하면서 포기를 했었는데 가족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 아빠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2달 반 동안. 근데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도 했고 또 몰랐던 것들을 새롭게 알고 느끼면서 그 2달 반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달 반을 생각하면은요, 제 머릿속에는 뭐 슬픔이라는 단어보다는 지혜, 사랑, 뭐 감사, 따뜻함, 심지어 유머 이런 긍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2달 반 동안에 제가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집은 딸만 셋이에요. 제가 막내딸이고 큰언니와 저는 결혼을 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았고 작은 언니는 독신이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와 보낸 마지막 2달 반 동안 작은 언니의 지혜에 굉장히 감탄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황달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했을 때 병원을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안 간다고 막 완강하게 버티셨어요. 그때 작은 언니가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냐면 아빠가 지금 병원을 운영하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그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자.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가자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은 병원을 운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왜 그 얘기에 병원에 가셨냐면 사실 저희 아빠에게는 치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언니가 아빠랑 살면서 그동안 아빠가 비록 치매가 있기는 했지만 기분 좋고 행복한 상상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얘기들을 막 만들어서 아빠한테 들려드렸던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아빠가 세계 최고의 부자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아빠를 존경을 해서 항상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들을 아빠한테 계속 주입을 했더니 그걸 사실로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작은 언니랑 아빠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몰랐어요. 아빠가 입원을 하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때 딱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동안 작은 언니 덕분에 우리 아빠가 굉장히 행복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언니 참 기발하고 지혜롭네 그런 생각도 했고요. 아빠와의 마지막 2달 반 동안 작은 언니의 지혜는 수시로 발휘가 됐거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빠가 처음 입원을 하신 병실이 3인실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3인실은 입원비가 비싸죠.
그래서 딱 어쩔 수 없이 3인실에 입원을 했다가 6인실 자리가 나서 옮겼어야 했는데 아빠가 또 옮기기 싫다고 약간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때 작은 언니랑 아빠를 통화를 시켰거든요. 작은 언니랑 통화를 끊고 나서 아빠가 바로 전화를 끊더니 빨리 옮겨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언니가 또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지?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언니 이번에는 아빠한테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별말 안 했어.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지 뭐. 지금 있는 병실이 입원비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좀 부담이 된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조금 더 부담이 덜 수 있는 6인실로 옮기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실망했어요. 뭔가 좀 대단한 이야기를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근데 잠시 뒤에 바로 저는 속으로 야, 언니 역시 지혜롭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언니는요, 아빠의 마음을 움직일 때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로 움직이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이렇게 사실을 얘기하면서 아빠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작은 언니가 아빠를 충분히 이해하고 관심 갖고 사랑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에 저는 제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잊고 있었죠. 근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빠가 입원하시기 전까지는요. 저는 아빠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빠는 늘 그 자리에 계실 거고 우리 아빠 정말 소중해. 그런 생각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효녀가 아니었죠. 근데 의사로부터 아빠의 남은 수명이 몇 개월 남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세상이 막 노래지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든 아빠를 살려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면서 내가 아빠를 사랑했었는데 그거를 잊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한 저의 사랑을 확인을 한 계기도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아빠 또한 자식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셨구나. 아빠의 사랑도 느끼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작은 언니가 아빠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아빠가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 그래서 이번에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호텔 이름 뭐로 할까? 그랬더니 아빠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빠의 대답은 세자매 호텔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좀 세련된 이름은 아니죠. 세자매 호텔. 근데 아빠를 대표하는 호텔일 수도 있는데 물론 저희도 호텔을 지을 능력은 없지만 상상 속이지만 아빠를 대표하는 호텔의 이름을 세자매 호텔로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아빠의 머릿속에는 저희 세자매가 늘 1순위였구나. 그런 걸 그때 다시 깨달았고 비록 아빠가 치매이기는 하셨지만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셨구나. 그것도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중한 건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계속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막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빠가 입원을 하시고 입맛이 없으셨는지 식사를 안 하시겠다고 막 거부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퇴원을 하지 그랬는데도 아빠는 식사를 안 하겠다고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때마침 제가 병실에 도착했을 때 또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 내가 밥을 안 먹었는데 혼자 먹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거든? 아빠 나랑 같이 밥 좀 먹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빠가 바로 그래 먹자 하면서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입맛 없다고 거절을 하던 그 강한 태도를 막내딸이 혼자 먹는 게 싫다라는 얘기를 딱 들으시니까 바로 바꾸시고 저랑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느꼈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었어요. 아빠가 자식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아빠와의 마지막 2달 반 동안 또 저는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빠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아프신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도움도 요청하고 조언도 구했을 때 그 얘기를 들으신 분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시는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그분들이 만약에 직접 도와줄 수 없다면 자기가 아는 사람도 소개해 주시고 그래서 소개를 받으신 분이 저희랑 또 연락이 됐을 때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자기 일처럼 저희를 막 도와주시더라고요. 또 그 외에 어떤 분들은 제가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저희를 막 도와주시려고 아빠 이렇게 해드려야 되고 그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또 도와주러 오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어쩜 이렇게 고마운 분들이 많으신가. 저는 그렇게 세상에 좋은 분들이 많다라는 걸 사실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분들 덕분에 우리 아빠가 완치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았고 그렇게 날개 없는 천사인 분들 덕분에 저는 그 2달 반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도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요즘 저는 그 이야기를 수필로 쓰고 있어요. 그 아빠와의 마지막 2달 반에 대한 이야기를요. 제목이 바로 세담의 호텔로 해라라고 제가 지금 집에서 열심히 쓰고 있고요. 왜냐면 사실 제 뱃속의 아이가 결혼하고 7년 만에 생긴 굉장히 소중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글쓰기 태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제가 출산을 하기 전까지 그 책을 끝내는 게 목표거든요. 오늘 이 톡도다 무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목표와 다짐을 발표를 했으니까 저는 그 목표를 꼭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 날 제 아이가 태어나서 글을 읽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엄마가 쓴 글을 보고 제가 느꼈던 2달 반 동안 느꼈던 긍정적인 감정들을 아이도 느끼면 좋겠고 또 얼굴을 보지는 않았지만 외할아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